안녕하세요. 공대녀입니다. 수식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. 이번 시간에는 각 오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오류들의 원인까지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볼게요. 수식을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오류가 발생을 해요. 이때 각 오류 메시지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. 예제 파일에 시트 1을 볼게요. 1분기 판매량과 총 판매 금액이 있어요.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판매 단가를 한번 구해보죠. 이웃셀을 선택하고는 총 판매 금액 나누기 1분기 판매량 C5셀을 선택하고 엔터, 그리고 27셀까지 쭉 자동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볼게요. 근데 이 21셀에 디바이드 제로라는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. 이 오류는 값을 나누어야 되는데 분모가 숫자 0이거나 빈 셀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. 지금 이 자료에서 C11셀이 빈 값이기 때문에 21셀에 디바이드 제로라는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. 예제 파일 이 시트를 볼게요. 이 오른쪽에 있는 월별 영업사원 판매량 참고 테이블을 참고해서 이 왼쪽에 1분기 판매량을 구해볼게요. 이 표에 1분기 총 판매량 있죠? N열에 있는 값을 이름으로 해서 한번 가져와 보자. vlookup 함수를 사용할게요. vlookup, 조건, 그리고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. 범위를 지정할 땐 저처럼 지금 j4부터 지정해도 되고 j5부터 지정해도 상관없어요. F4키로 고정하고 이름으로부터 5번째 열이죠. 정확히 일치하는가 펄스를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합니다. 근데 오류가 나타났어요. 한번 쭉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. 널이라는 오류가 모든 셀에 발생을 했어요. 이 오류는 문법의 공백을 사용했는데 해당 범위에 교차하는 영역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저처럼 인수, 영역에 쉼표를 누락하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. F2키를 눌러볼게요. 제가 이 조건을 입력하고 쉼표를 입력할 자리에 실수로 공백을 하나 입력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 거죠. 시트 3으로 와서 이번에도 이 오른쪽에 있는 참고 테이블을 참고해서 왼쪽에 1분기 판매량을 구해오자. vlookup, 조건, 참조 범위를 지정하고 5번째 열, 펄스 가로 닫고 엔터.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은 17셀까지 쭉 드래그를 해봅니다.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어요. not available이라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오류는 찾는 값이 없거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한 경우에 사용됩니다. 보시면 이 이연섭이라는 이름의 1분기 판매량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른쪽 테이블에 이 이연섭이라는 사람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찾는 값이 없어서 이렇게 not available 오류가 발생했어요. 계속해서 시트 4로 올게요. 시트 4에 CO 셀의 수식을 보면 이 오른쪽 표를 참고해서 1분기 총 판매 금액을 가져온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오른쪽 표에 있는 이 3월 데이터 전체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. M열 머리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클릭을 합니다. 3월 판매 수량을 삭제하자 이 참조 범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C열에 레퍼런스 오류가 발생했어요. 그리고 이 C열을 참고하고 있는 이 2열에도 연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어요. 이 레퍼런스 오류는 참조 범위를 삭제하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에 발생되는 오류입니다. 시트 5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18행에 있는 총 합계를 계산을 해볼게요.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을 사용하죠. 가로 열고 범위를 쭉 지정하고 가로 닫고 그리고 D18셀에도 자동 채우기를 해서 함수식을 적용을 해보죠. 근데 name이라는 오류가 발생했죠? name 오류는 엑셀에서 지원하지 않는 함수명을 잘못 입력을 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함수를 사용할 때 발생해요. F2키를 눌러서 사용된 함수를 한번 볼게요.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잘못해서 sun을 사용했죠. 올바른 함수는 sun이 아니라 sum이 맞습니다. 계속해서 시트 6으로 이동해서 이 G열의 각 영업사원별로 한 달 평균 판매량을 계산을 해볼게요.
지금 C열에 1분기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이 G열에 1분기 판매량 나누기 숫자 3을 입력을 해보죠. 판매량 나누기 숫자 3 그리고 17셀까지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. value라는 오류가 나타났어요. 이 value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값을 구하려고 한 경우에 발생해요. F2키를 눌러볼게요. 제가 1분기 판매량을 나눠야 되는데 잘못해서 지금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B5셀을 참고했죠.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값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value 오류가 발생했습니다. Shift 7에서 이번엔 이 인센티브를 계산을 할 건데 이 인센티브는 이 총 판매 금액의 55%인 금액을 계산을 할 거예요. F5셀을 선택하고 총 판매 금액에 곱하기 55%를 입력을 해보죠. 엔터. 그리고 쭉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. 근데 지금 이렇게 num이라는 오류가 전체적으로 발생을 했어요. 이 오류는 엑셀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예요. F2키를 눌러서 사용된 수식을 살펴볼게요. 제가 곱하기 55%가 아닌 제곱근을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결과값이 표시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num 오류가 발생했습니다.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아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알아봤던 divide zero 같은 찾는 값이 없거나 나누려는 값이 빈 셀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오류를 그대로 둔다면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오류를 정리하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합니다. 예제 시트 8에 오면 11행에 나눌 값이 없어서 divide zero라는 오류가 발생했어요. 이 오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. 이 5셀을 선택하고 F2키를 눌러서 수정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줄게요. 그리고 이 앞에 if error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. if error 함수는 말 그대로 만약 오류가 났을 경우에 대한 출력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앞에 if error를 사용해서 가로를 열어줄게요. 그리고 이 사용된 수식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값으로 대체해 나타낼 거냐라는 거예요. 쉼표로 인수 구분하고 우린 공백으로 나타내보죠. 가로 닫고 엔터.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드래그 해볼게요. 21셀에 표시되었던 디바이드 제로 오류가 공백으로 대체가 되었어요. C2 9로 와서 이번에도 역시 같은 상황이죠. 나누려는 값이 없어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오류 메시지를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게 해볼게요. 범위를 지정을 하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.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을 선택을 하고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에 오류를 선택을 해주세요. 그리고 오류가 난 값에 어떤 서식을 적용을 할 건지 서식을 클릭합니다. 셀 서식 대하상자가 나타나면 글꼴 탭에 색을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죠. 그리고 확인.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. 그럼 21셀에 오류가 보이지 않죠? 근데 이렇게 셀 서식에서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꿔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는 사실 눈속임이죠. 만약에 이 자유의 바탕색이 있는 경우라면 오류 글꼴색을 바탕색에 맞춰서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리지만 사실 이 방법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. 이번에는 화면상으로는 오류가 보여도 괜찮지만 프린트로 출력했을 때 오류가 표시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예제 시트 10에 페이지 레이아웃, 페이지 설정 그룹의 인쇄 제목을 선택을 합니다.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가 열리면 시트 탭에 인쇄 셀 오류 표시가 있어요. 지금 표시된 대로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목록 상자를 열어서 공백을 지정을 해주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? 인쇄 미리 보기로 출력물을 미리 보면 디바이드 제로라고 화면에 오류 표시가 나와 있던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프린트 했을 때만 오류가 이렇게 공백으로 대체해서 보여지는 것 뿐이지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오류가 보여진다는 거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